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시청자 선배님들을 위해 정통 명리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띠별 종합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 역동적인 에너지가 몰아치는 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흐름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운세풀이를 넘어 실제 재산을 지키는 법과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선배님들의 인생 여정에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 흐름을 시작으로 자식운과 건강운까지 정성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은 호랑이띠 50년생, 62년생, 74년생 선배님들입니다. 재물 줄기가 가장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호랑이띠 선배님들께서는 이번 이야기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호랑이는 서로를 돕는 관계라 가만히 있어도 귀한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1월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달입니다. 당장 큰 수익은 없으나 하반기 결실을 위한 씨앗이 들어오는 시기이니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모으십시오. 2월은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수리비나 경조사비가 나갈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3월은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부동산 매매나 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이 시기에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월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에 아주 좋은 달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자산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될 기운이 강합니다. 5월은 주변에서 투자를 제안하는 이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5월의 돈 거래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6월은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들어온 재물을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하반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7월은 더위와 함께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작은 횡재수가 따르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8월은 올해 중 재물운이 정점에 달합니다. 과거에 공들였던 곳에서 예상보다 큰 보상이 돌아와 주머니가 넉넉해집니다. 9월은 안정이 찾아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현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10월은 구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은 들어오나 사람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할 수 있으니 말을 아끼십시오. 11월은 가족과 함께 재물을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베풀어도 남을 만큼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연말이 시작됩니다. 12월은 한 해를 갈무리하는 달입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니 마음이 평온하고 내년을 설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녀운은 6월경 자녀의 금전적 고민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약이 됩니다. 건강은 7월의 폭염을 조심하십시오. 또한 혈압 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운법으로 거실 동쪽에 푸른 식물을 두면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다음은 개띠 58년생, 70년생 선배님들입니다. 성실함의 대명사 개띠 선배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동안 묵묵히 고생해온 대가가 드디어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해입니다. 1월은 인복이 재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오랜 지인의 소식이 수익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2월은 작은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달입니다. 소소한 수익을 챙기십시오. 3월은 변동수가 있습니다. 이사나 이동을 고려 중이라면 3월에 움직이는 것이 재물적으로 유리합니다. 4월은 투자는 금물입니다.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횡재수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미수금을 돌려받거나 목돈 유입에 기쁨이 있습니다. 6월은 가정 내에 경사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출하시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7월은 이동 시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8월은 일적인 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부수적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9월은 구설수가 재물운을 가로막을 수 있으니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10월은 올해 중 현금 흐름이 가장 원활합니다. 금전적 고민이 해결됩니다. 11월은 자녀를 위한 지출이 발생하나 가문을 위한 귀한 투자가 됩니다. 12월은 명예운과 재물운이 함께 따릅니다. 주변의 존경을 받으며 여유로운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가족운은 5월에 자녀에게 승진이나 합격 소식이 들려옵니다. 건강은 3월의 관절 건강을 주의하십시오. 개운법으로 현관 입구에 노란색 소품을 두어 재물신을 환영하십시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다음은 말띠 54년생, 66년생 선배님들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주인공의 해를 맞이한 말띠 선배님들께서는 이번 구간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결정하고 주도하는 여러분의 해입니다. 1월은 에너지와 의욕이 넘치는 시작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경계해야 합니다. 2월은 재물운이 서서히 기지개를 켭니다. 3월은 문서운이 상승합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계약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4월은 재물의 문이 크게 열립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십시오. 5월은 대인관계가 확장되며 즐거운 지출이 늘어납니다. 6월은 건강관리로 인한 지출이 예상되니 기력을 보충하십시오. 7월은 정체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8월은 자녀로 인한 지출이 있으나 나중에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9월은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도 비례합니다. 10월은 횡재수의 기운이 살짝 비치니 복권을 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1월은 문서상의 이득이 크게 발생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큰 이익이 예상됩니다. 12월은 보너스와 같은 재물이 들어옵니다. 넉넉한 연말을 누리시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8월경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건강은 심혈관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운법으로 안방 서쪽 방향에 붉은색 소품을 두면 강한 복을 부릅니다. 다음은 뱀띠 53년생, 65년생 선배님들입니다. 차분한 지혜로 실속을 챙기는 뱀띠 선배님들께서는 이번 이야기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주머니는 알차게 채워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월은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달입니다. 2월은 가까운 사람의 투자 제안을 경계하십시오. 3월은 문서운이 서서히 들어오니 집안에 작은 변화를 주기 적당합니다. 4월은 지출이 늘어나는 달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쓰시면 복이 됩니다. 5월은 예상치 못한 소득이 생깁니다. 과거에 잊고 있던 소액 자산이 돌아옵니다. 6월은 재물 줄기가 시원하게 열리는 달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됩니다. 7월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기분으로 통장 관리를 하십시오. 8월은 구설수를 조심해야 하니 돈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처하십시오. 9월은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는 달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10월은 건강관리로 인한 지출이 예상되니 영양제에 투자하십시오. 11월은 현금 흐름이 가장 원활하여 금전적 고민이 해결될 기운입니다. 12월은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게 됩니다. 자녀운은 9월에 아주 기특한 소식을 전해올 것입니다. 건강은 아침마다 손발 저림을 조심하시고 손바닥 박수 운동을 자주 하십시오. 개운법으로 거실 서랍의 약 봉투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띠 52년생, 64년생 선배님들입니다. 인내 끝에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용띠 선배님들께서는
이번 이야기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재물이 함께 따르는 운수대통의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1월은 기운이 깨어나는 시기이니 새로운 소일거리를 찾아보십시오. 2월은 인맥 관리가 재물로 이어지니 사람들과 대화 중에 정보를 얻으십시오. 3월은 문서의 생기가 도는 달이라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적기입니다. 4월은 재물이 차곡차곡 쌓여 통장이 든든해집니다. 5월은 자녀로 인한 경사가 있어 기분 좋게 지갑을 열게 됩니다. 6월은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재물 운세도 함께 상승합니다. 7월은 잠시 쉬어가며 하반기 계획을 점검해 보십시오. 8월은 뜻하지 않은 횡재수가 있어 목돈이 들어옵니다. 9월은 명예가 올라가는 시기이니 주변에서 존경받을 일이 생깁니다. 10월은 문서운이 다시 찾아오니 계약서 작성을 꼼꼼히 하십시오. 11월은 현금이 마르지 않는 달이라 넉넉한 기운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12월은 자산이 늘어난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운은 5월에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건강은 위장계통을 살펴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십시오. 개운법으로 현관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복을 부르십시오. 다음은 토끼띠 51년생 63년생 선배님들입니다. 주변 인연이 곧 돈으로 연결되는 토끼띠 선배님들께서는 이번 이야기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오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월은 대인관계에 공을 들이는 달입니다. 2월은 지출 관리에 힘쓰십시오. 3월은 재물운이 안정권에 접어들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4월은 옛 인연이 귀한 소식을 물어다주는 달입니다. 5월은 횡재수가 살짝 비치니 소소한 행운을 즐기십시오. 6월은 문서운이 따르니 작은 계약을 마무리 짓기에 좋습니다. 7월은 꾸준히 해오던 일에서 목돈이 들어올 기운이 강합니다. 8월은 가족들이 모여 돈독한 정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9월은 소득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투자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10월은 자녀의 성취가 선배님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11월은 현금 흐름이 다시 원활해지니 자금 사정이 여유로워집니다. 12월은 베푸는 만큼 내년의 복이 더 크게 예약되는 달입니다. 자녀와의 화합이 가장 좋은 한 해입니다. 건강은 시력이 침침해질 수 있으니 안과 검진을 받아보십시오. 개운법으로 침대 머리맡에 작은 녹색 화분을 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소띠 49년생 61년생 선배님들입니다. 우직한 성실함이 황금으로 변하는 소띠 선배님들께서는 이번 이야기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운이 풀리고 큰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1월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달입니다. 2월은 주변의 시기를 조심하고 재산 자랑은 삼가하십시오. 3월은 작은 이동수가 있으니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십시오. 4월은 답답했던 금전 흐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5월은 드디어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입니다. 6월은 문서운이 강력하니 부동산 거래를 하기에 좋습니다. 7월은 건강에 투자하여 들어온 재물을 누릴 준비를 하십시오. 8월은 자녀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니 집안 전체가 들썩입니다. 9월은 현금이 마르지 않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10월은 올해 재물운의 정점이니 계획했던 일을 결단 내리십시오. 11월은 명예가 따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일이 생깁니다. 12월은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여 넉넉한 연말을 보내게 됩니다. 자녀운은 멀리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건강은 허리와 무릎을 아끼며 평지를 천천히 걸으십시오. 개운법으로 거실 서쪽에 금색 소품을 두어 불을 부르십시오. 다음은 양띠 55년생 67년생 선배님들입니다. 움직이는 만큼 재물이 붙는 양띠 선배님들께서는
이번 이야기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부지런함이 곧 자산이 되는 해입니다. 1월은 계획을 세우며 기운을 비축하십시오. 2월은 인덕이 따르니 지인이 뜻밖의 수익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3월은 지출 관리에 힘쓰며 꼭 필요한 곳에만 지갑을 여십시오. 4월은 문서운이 고개를 드니 작은 계약도 꼼꼼히 챙기십시오. 5월은 가족을 위한 지출이 많으나 하반기에 배로 돌아옵니다. 6월은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통장이 두둑해지는 달입니다. 7월은 휴식을 취하며 기력을 보충하십시오. 8월은 다시 한번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여 횡재수가 따릅니다. 9월은 이동수가 있으니 여행을 다녀오면 운이 확 풀립니다. 10월은 자녀의 경사로 인해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11월은 현금 흐름이 아주 원활해져 연말을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2월은 주변에 베풀수록 내년 복이 더 커지는 달입니다.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할 일이 생깁니다. 건강은 규칙적인 걷기가 필수입니다. 개운법으로 안방에 분홍색 소품을 두면 재물을 지켜줍니다. 다음은 원숭이띠 56년생, 68년생 선배님들입니다. 사소한 아이디어가 목돈으로 변하는 원숭이띠 선배님들께서는 이번 이야기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쓰는 일로 큰 수익을 올리는 해입니다. 1월은 우선순위를 정해 일을 처리하십시오. 2월은 문서운이 들어오니 자산 상태를 점검하기 좋습니다. 3월은 사람 조심을 하고 돈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4월은 소소한 재물운이 기쁨을 줍니다. 5월은 자녀들과 재테크 조언을 나누기 좋은 달입니다. 6월은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내실을 기하십시오. 7월은 재물 흐름이 늦어지더라도 때를 기다리십시오. 8월은 귀인의 도움으로 막혔던 금전 문제가 풀립니다. 9월은 올해 중 재물운이 가장 강력하니 투자 수익이 기대됩니다. 10월은 구설수를 경계하여 자랑을 삼가하십시오. 11월은 횡재수가 있어 복권 한 장 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2월은 곡간이 넉넉하니 여유롭게 한 해를 결산하십시오. 자녀의 직장운이 아주 좋아지는 해입니다. 건강은 충분한 수면이 보약입니다. 개운법으로 거실 탁자에 무거운 장식물을 두어 재물이 새나가는 것을 막으십시오. 다음은 닭띠 57년생, 69년생 선배님들입니다.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대우가 달라지는 닭띠 선배님들께서는 이번 이야기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잡는 해입니다. 1월은 명예운이 앞서며 주변에서 대접받을 일이 생깁니다. 2월은 실속을 챙겨 내 몫의 이익을 확보하십시오. 3월은 재물의 문이 열려 통장이 두둑해집니다. 4월은 부동산이나 증권 투자에서 기분 좋은 성과가 예상됩니다. 5월은 가족을 위한 행복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6월은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7월은 작은 횡재수가 따르며 생각지 못한 수익이 생깁니다. 8월은 인맥이 하반기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달이가 됩니다. 9월은 집안 구조를 바꾸면 재물운이 더 강력해집니다. 10월은 자녀의 성공 소식에 주변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11월은 현금 흐름이 정점에 달해 주변에 베풀어도 넉넉합니다. 12월은 화려하고 풍성한 연말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의 성취로 가문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건강은 호흡기 질환을 주의하십시오. 개운법으로 거실 북쪽에 물을 상징하는 그림을 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돼지띠 59년생, 71년생 선배님들입니다. 먹을 복과 재물 복이 함께 들어오는 돼지띠 선배님들께서는 이번 이야기 특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곡간이 마르지 않는 풍요로운 해입니다. 1월은 시작부터 먹을 복이 넘쳐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2월은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와 안정권에 진입합니다. 3월은 충동 구매를 피하고
지출 관리에 힘쓰십시오. 4월은 자산을 늘리기 위한 계약을 하기에 적기입니다. 5월은 올해 중 재물운이 가장 좋으니 중요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6월은 자녀들의 효도가 이어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7월은 보양식을 챙겨 드시며 기력을 보충하십시오. 8월은 작은 수익이 꾸준히 쌓여 자산이 불어납니다. 9월은 겸손함을 유지하여 구설수를 방지하십시오. 10월은 다시 한번 금전운이 폭발하여 목돈이 유입됩니다. 11월은 자금 사정이 매우 좋아져 마음이 편안합니다. 12월은 풍요롭고 성대한 연말을 보내게 됩니다. 자녀와 정을 쌓는 행복한 한 해가 됩니다. 건강은 식단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개운법으로 식탁 위에 항상 싱싱한 과일을 두어 복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쥐띠 48년생, 60년생, 72년생 선배님들입니다. 변화가 많지만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쥐띠 선배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문서운을 잡으면 큰 재물이 되는 해입니다. 1월은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주변 상황을 관찰하십시오. 2월은 귀인이 나타나 금전적 돌파구를 마련해 줍니다. 3월은 문서운이 강력하여 부동산 계약이 성사될 기운입니다. 4월은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비상금을 챙겨두십시오. 5월은 소소한 재물운이 생활에 보탬을 줍니다. 6월은 선배님의 지혜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7월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건강관리에 유의하십시오. 8월은 재물운이 가장 강하니 들어온 돈을 잘 지키십시오. 9월은 여행을 다녀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운세가 전환됩니다. 10월은 막혔던 자금줄이 풀려 숨통이 트입니다. 11월은 자녀의 성장이 선배님의 기쁨이 됩니다. 12월은 지혜롭게 한 해를 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십시오. 자녀에게 재산을 주기보다 본인이 쥐고 있어야 대접받는 해입니다. 건강은 하체 기력을 보강하십시오. 개운법으로 머리맡에 어두운 남색 스탠드를 두어 지혜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길을 걸어오신 우리 선배님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우리 선배님들께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황금 같은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운세라는 것은 날씨와 같아서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고 볕이 좋으면 곡식을 말리는 지혜로 삼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자산은 선배님들의 건강과 웃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선배님의 한 해 계획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